서울의 What's in my bookshelf 청주공업고등학교 사서교사 김은진입니다. 저는 책을 여기저기 놓고 읽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 여기저기, 학교 여기저기에 제가 읽던 책이 있죠. 같은 책을 두세 권씩 놓고 읽는 경우도 있어요. 마음에 드는 책을 구입해서 집에 놓고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은 학교에 놓고 읽는 거죠. 그렇다 보니 저의 책장은 정신이 없습니다. 해서 오늘은 지난해 읽었던 책 중 몇 권을 뽑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모든 책들이 읽은 후 어떤 느낌과 생각을 주진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책은 그냥 읽기만 했고, 어떤 책은 재미를 주었고, 어떤 책은 많은 생각을 주죠. 오늘은 저에게 큰 재미와 많은 생각을 주었던 책 5권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책은 라틴어 수업입니다. 이 책은 18년 크리스마스쯤 청주에 새로 생긴 서점에 구경 갔다가 구입한 책이에요. 베스트셀러 코너에 있었는데 제목은 들어봤고 읽어보지 않아서 궁금하기도 하고 민트색 표지에 단정하게 쓰인 책 제목이 마음에 들어 구입했죠. 그런데 한동안 읽지 않았어요. 그냥 책장에 놓았는데 지난 봄에 읽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몸도 마음도 힘들었는데 이 책을 읽으며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가장 인상 깊은 구절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7장에 나오는 나는 공부하는 노동자입니다 라는 부분인데요. 인생은 자신의 뜻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주변에서 끊임없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중 많은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마도 계속 그럴 겁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그것은 그것이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한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전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냥 쌩까라고요. 맞는 말 아닌가요? 스스로의 의지에 상관없이 흘러가는 일들로 힘들어한다면 나아지는 일은 없고 괜히 에너지만 버려질 뿐이죠. 그럴 땐 그냥 모른 척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말을 꼭 기억해 두세요. Non efficitur ut nunc studeat multum sed fortea ad effectum veniet. 지금 많이 공부해서 결과가 안 나타나도 언젠가는 나타난다 라는 뜻입니다. 꼭 공부에만 해당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무언가 꾸준히 노력한다면 언젠간 결실이 맺어지겠죠? 두 번째 책은 인생을 위한 고전 논어입니다. 제가 논어를 좋아해요. 그런데 논어를 원본으로 읽은 적은 없고 해설해 놓은 책만 읽었었어요. 그래서 논어를 그냥 읽어보자 마음 먹었죠. 하지만 이번에도 해설이 있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처음엔 너무 어렵지 않을지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쉽게 읽혔어요. 읽다 보니 왜 다들 공자님 하는 줄 알게 되었습니다. 논어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것은 역시 1편, 하기편입니다. 하기습지 불영여호, 유붕자원, 박내, 불영락호, 인부지, 이불온, 불역, 분자호.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있어 먼 곳에서 찾아오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으면 또한 군자답지 않은가. 처음 논어를 볼 땐 첫 소절에 집중하느라 뒷부분을 몰랐는데 이번엔 마지막 문장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요? 아직은 군자가 아니라 그런가 봅니다. 저는 언제쯤 군자가 될까요? 논어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10편 향당편입니다. 석부정 부좌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앉지 않으셨다. 저는 자세가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앉을 때, 밥 먹을 때, 잠을 잘 때도 자리가 정돈되고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세 번째 책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 힘든 나에게입니다. 이 책은 우연히 서거를 배회하다 눈에 띄어 읽게 된 책이에요. 누구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기란 힘든 일이죠. 하지만 나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더 먼저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주변에 있는 마음 아픈 친구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물론 제 스스로의 모습도 생각했죠. 한 구절 소개해 볼까요? 감정 기복이 심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자주 내고 나를 잘 감추고 공허하고 외롭고 작은 말에도 크게 상처받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힘든 건 자존감이 낮아서이고, 자존감은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와 내가 관계가 좋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니 나와 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면 위의 문제들로부터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나와 나와의 관계가 자존감이라죠. 나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왜 관계가 좋지 않을까요? 외부의 영향이 크겠죠. 그중 하나는 부모, 또 하나는 교사, 또 하나는 친구. 우리는 누군가의 가족이고 친구죠. 저는 교사이기도 합니다. 다른 이의 자존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는 타인을 대할 때 책임감을 가져야겠어요. 이 책을 읽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바로 같은 작가의 새로운 책도 읽었죠. 바로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입니다. 제가 작가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자전적인 글 같았어요. 지인과 이야기하던 중 이 책을 쓰신 작가님이 글도 좋고 외모도 수려하셔서 인기 있는 작가님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하나 더해 그래서 느껴지는 작가님의 마음도 수려한 것 같아요. 네 번째 책은 당신이 옳다입니다. 유명한 책이죠. 이 책은 읽는 동안 마음의 치유를 받는 느낌이었어요. 한 가지만 소개할게요. 내 고통에 진심으로 눈을 포개고 듣고 또 듣는 사람, 내 존재에 집중해서 묻고 또 물어주는 사람, 대답을 채근하지 않고 먹먹하게 기다려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상관없다. 그 사람이 누군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다.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산다. 라떼는 이런 말 쓰면 옛날 사람이라지만 저 때는 마음 아픈 친구들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어요. 어쩜 드러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을 들여다보면 왜 이리 아픈 곳이 많은지 해결해 줄 수 없으니 더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 책은 누군가 그 한 사람이 되라는 책이 아니에요. 책 자체가 그 한 사람이 되는 그래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을 만큼 마음을 위로해주는 책이에요. 제가 작년에 읽었던 책 중 가장 좋은 책을 꼽으라면 단연 당신이 옳다를 뽑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선량한 차별주의자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차별하고 있나요? 차별과 구분의 차이를 아시나요? 지금 나는 차별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사람들은 왜 사람을 차별할까요? 이 책의 서문이 충격적이었어요. 조금 읽어드릴게요. 현장의 활동가와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수집하던 중 두 가지 표현이 눈에 들어왔다. 한국인 다 되었네요. 희망을 가지세요. 전자는 이주민을 향한, 후자는 장애인을 향한 모욕적인 표현의 대표적인 예로 언급되었다. 당혹스럽다. 책의 저자와 마찬가지로 저도 당혹스러웠어요. 위로의 말이 당사자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어디선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래, 입장이 달라지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죠. 요즘 코로나19로 확진자와 비확진자, 발병 지역과 청정 지역 등 사람들을 범주하는 기준이 더 늘어났어요. 여러 매체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 기사를 볼 때 화가 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누군가가 특정 나라, 특정 지역, 특정 종교인이라고 차별하고 있지 않나요? 선량한 차별주의자를 읽는 내내 생각이 많았어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오해였다고 생각하면 상처가 사라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 하나의 차별도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내 주변 사회와 나 스스로를 알고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책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말이 길어졌네요. 어때요? 책을 읽고 지금처럼 이야기를 나눠본 적 있나요? 독서 토론이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읽은 책에 관련해 생각한 것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보다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책을 읽은 후 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눠보고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주제별 독서로 다시 만나요.